자, 이제 최근 시장을 정리한 김윤아 아나운서 브리핑 들으면서 문제 풀면서 저희 시장 진단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장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유형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1번 문제집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찾아온 충격의 블랙 프라이데이, 하락장 이어질까라는 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시장의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마다 블랙 프라이데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금리 인하와 AI 쪽에서 노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인공지능 거품론이 고개를 들었고요.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나오면서 미증시를 비롯해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우리 시장 사실상 투매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세가 참 거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 넘게 순매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 크게 출회됐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참 어려웠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참 대응하기 어려웠던 한 주였는데요. 이 하락장이 언제 끝이 날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얘기를 지금 주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하락을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떤 진단을 내려주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띄워주시죠. 자, 두 분의 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테이버 전문가는 저는 샀어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보드를 읽어주셔야죠. 저는 샀는데용 이렇게 적어주셨고 예, 그리고 이 대표님은 변동성 장세 전망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단은 좀 당연한 얘기를 써주셨고 약간은 비틀어서 지금 써주신 것 같아서 정석적인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변동성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도 지금 61선에 딱 걸쳐서 끝난 모습이 보여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 밀리긴 했지만 전에 저점 부근을 그래도 좀 지지하면서 3,800선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3,800을 깨지 않기 위해서 저점 매수세와 이런 좀 퐁당퐁당하는 이런 장세가 다음 주까지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완전 바꿀 수 있는 이벤트, 빅 이벤트, FOMC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AI 관련된 코멘트라든지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들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변동성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정말 많은 또 매도세를 지속적으로 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다음 주에 외국인의 스탠스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시장의 분위기는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저는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물론 이 원화 약세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1,400원대가 고착화된 걸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반도체 랠리가 나왔을 때도 사실 환율 구간이 그렇게 지금보다는 물론 낮기는 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말 강력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좀 염두를 해둔다라고 했을 때 수급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3,800선을 지켜주려는 움직임 속에서 아마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변동성 장세에서는 한쪽으로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보수적인 쪽으로 움직이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테이버 전문가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달러의 가치가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봤을 때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400원대 환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1,400원 초반하고 1,470원은 다르고 1,470원하고 또 1,500원은 다를 것 같아서 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과연 어떤 계기로 언제쯤 멈출까 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뭐 지금 뚜렷한 이벤트가 있기보다는 역시나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산다 뭐 이런 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쵸.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일정으로 보거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뭔가 계기가 될 만한 건 계기가 없다. 될 만한 그런 이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도체 쪽은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가격 라인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진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그 구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어느 구간까지 왔을 때가 그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업황 관련돼서는 특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이야기들, 뭐 D램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그리고 LPDDR에 대한 지금 엔비디아의 채택이 또 이루어지면서 D램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고 가격에 대한 상승이 2027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그런 매력도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해외 시장 투자하는 부분이 더 커지고 있고 특히 그렇죠, 요즘에 예. 해외 채권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요즘에는 달러를 이제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달러로 결제를 받으면 그거를 절대로 안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조사가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대기업 쪽에서도 계속해서 달러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뀌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매력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확 바꾸려면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 정부 개입한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는데 다시 바로 반등하고 오히려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걸 봤을 때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시장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이버 전문가 이야기 듣기 전에 지금 애프터마켓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8시까지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앞서서 지금 저희가 진단을 해드린 것처럼 코인 시장도 실시간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프리장에서 지금 빠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 애프터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나 이런 대형 종목들 위주로 추가적인 조정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움직임을 보면 앞자리가 일단 바뀌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정규장에서는 5%대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6%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장에서는 8%대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거의 10% 가까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좀 확인을 해보면서 테이버 전문가 지금 저는 샀는데 용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얘기를 일단 먼저 좀 들어보죠. 일단은 뭐 아까 코인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매우 이제 좀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 차트를 띄워서 보여주시면은 보통 우리가 뭐 상승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야기할 때 첫 상승이 가장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하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하락이 가장 강하게 하락하는 말 그대로 각도가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의 수직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다 현재로서는 뭐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손절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라인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혹은 크립토라고 하는 이 마켓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인가. 우리가 메타버스처럼 2012년도에 뭐 NFT 시장처럼 완전히 이제 붕괴돼가지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5만 불, 뭐 2만 불, 1만 불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산시장 전반을 지금으로부터 30%, 50% 더 추가 하락하는 그런 공포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장이 여전히 다시 반등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혹은 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런 투자 자금,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유할 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뷰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딘가에서는 저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거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가 출시가 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도 ETF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이제 뭔가 중앙화되어 있는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코인 시장의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뭐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요게 비트코인이 쭉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요 타이밍에 동시에 엔비디아 역시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향성이 일치화된 알고리즘으로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매수 매도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하이닉스까지도 같이 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언제 반등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야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오늘 밤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 내내 열려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매매가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주말 동안에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어디까지 하락을 어디까지 추가 하락을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저점에서 반등하는, 우리가 저점에서 어찌 보면은 뭐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게 언젠지는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좋았고요. 그리고는 가이던스 좋았고요. 그 외 AI 기업들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상황, 레버리지 포지션이 터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샀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샀는 내용 하셨는데 그럼 뭐 샀는지도 여쭤도 됩니까? 다시 하이닉스 샀는 내용. 하이닉스. 네. 그러면 자, 지금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지금 애프터마켓 1시간도 안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장 뉴욕 증시도 만만치 않을 게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제 매일 매수 혹은 이 분할 매수를 뭐 누구는 3분할하라, 누구는 7분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분할, 한 달 내내 매수를 해도 될 만큼의 그러한 속도로 매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 달 정도는 21이평선, 우리가 말 그대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21이평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분할 정도는 매수를 할 만큼의 그런 시드를 나누어서 진입을 하셔야 어찌 보면은 좀 더 시장의 변동성을 이 계좌 자체의 움직임에 녹여낼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조금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1선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45만 원대의 51선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장에서 51선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정도는 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시는, 말 그대로 지금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또 부분 매도를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판단하는 전략으로 계속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급락에는 숫자가 여전히 내년도 숫자가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길면 3개월, 6개월 걸리겠지. 하지만 내년을 놓고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냥 좀 천천히 사놓으면은 내년도에 또 우리 계좌의 결실을 또 맺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테이버 전문가가 오늘 취한 행동처럼 이거 기회다 싶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꽤 많이 아마 소진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신용거래 금융 이용자 잔고가 지금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야, 이제는 B2까지 해서라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점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남들의 레버리지가 터질 때는 그때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레버리지가 터지려면은 지금은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작년 8월 10일처럼 지수가 서킷이 걸리고 지수가 5%, 10%, 10% 이상 하락한 날은 레버리지를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뭐 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하락이지 여기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들어갈 만한 상황이냐라고 놓고 보면은 그건 아니고요. 남들이 레버리지 쓸 때 따라 쓰시면 남들이 터질 때 같이 터지고요. 남들이 터질 때 레버리지를 쓰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레버리지 쓰실 때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걷어들이시고 현금으로만 혹은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기다림을 어찌 보면 시간을 좀 녹여내셔야 수익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쓰실 타이밍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레버리지를 쓸 타이밍은 아직 좀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PD님? 네. 좋습니다.